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의 행복한 프로그래머라는 주제라기보단 그냥 별 의미는 없는데요. 미디엄 포스트 올리고 있는 개발자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제 미디엄 찾아보시면은 그다지 유명하진 않아요. 그냥 한 100분 정도 구독하고 계시고요. 가끔 이제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는 글들도 있는데, 그냥 하다가 묻히는 글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꾸준히 올리고 있긴 한데 올해 첫 글, 기념 첫 글이고요. 뭐 영상으로도 같이 남겨볼까 해서 한번 이렇게 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할 거냐면 스타벅스라는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고요.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와이파이 쓸 때 약간 불편한 점이 있는 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가서 노트북 쓰시려다 보면 이런 화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와이파이 쓰려면 그냥 연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꼭 이런 창이 하나 떠가지고 확인 눌러야 되고, 또 누르고 나서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동의한다 이런 것까지 체크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한번 거치고 나면 이제 굉장히 빠른 인터넷을 쾌적하게 쓸 수 있는 건 좋은데, 그 번거로운 과정을 매번 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를 거의 매일이다시피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귀찮음이 너무 심해져서 이제 그 게으름을 뛰어넘어서 뭔가 해서 바꿔야겠다, 편하게 해야겠다라는 의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맥용 앱을 만드는 과정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개발자라면 맥용 앱을 개발하는 과정을 옆에서 보시는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라면 그냥 맥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의 결과로,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 나오는 앱을 그냥 설치해서 편하게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제가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이제 카페마다 개성과 매력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일하기 좋은 카페는 스타벅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의 결론으로 이제 스타벅스 자주 가다 보니까 이 불편함이 계속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스타벅스를 일하기 좋은 카페로 여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보면은 저 말고도 스타벅스에 노트북 들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 중에 이제 맥을 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고민을 해보면 그 중에 이제 스타벅스 장점이 꽤 여럿 있는데, 일단 일찍 열고 늦게 닫아요. 그래서 좀 시간상의 여유로움이 있고요. 일찍 가도 눈치 안 보이고 늦게까지 있어도 눈치 안 보이고, 특히 중간중간 이제 튼튼한 책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놓고 일할 수도 있고, 필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이제 책상이 무거워요. 예, 그래서 그런 점도 좋고, 손님이 꾸준히 많아요. 꾸준히 많아서 늘 시끄러워요. 이게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게, 조용한 환경에서 갑자기 시끄러우면 그게 또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늘 적당히 시끄러워서 좀 그럭저럭 꾸준한 화이트 노이즈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맛도 좀 사람 기호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럭저럭 괜찮은 맛, 그 정도면 꽤 괜찮죠. 괜찮은 맛이 또 늘 꾸준해요. 이게 기계로 내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품질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늘 꾸준해요. 그래서 그날 상황에 따라 다른 맛 때문에 신경 쓸 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스타벅스 전용 앱도 있죠. 그래서 주문하기도 편리하고 이런저런 편리함이 있고요. 와이파이와 더불어서 전원 컨센트가 있어야 또 노트북 전원 떨어져 갈 때 꽂고 일할 수 있는데, 군데군데 컨센트가 있는 자리가 있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괜찮아요. 일하기 괜찮은 카페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이러고 있어도 서너 시간씩 죽치고 앉아서 개발하고 있어도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컨셉 자체가 약간 좀 쉬어서 일하거나 책 보거나 이러는 것도 막지 않는 그런 분위기예요. 장려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담 없습니다. 다들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일하는 모습 사진으로 찍었던 거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책상 튼튼하고 전원 요 밑에 바로 꽂을 수 있고, 의자는 좀 불편하긴 한데 일하는데 의자가 너무 편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일하기 좋아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와이파이 연결하는 과정,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도 남기려고 합니다. 영상은 별다른 건 아직 없고 개발 내용을 또 따로 남길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우선은 그냥 오늘 남긴 글 그냥 쭉
녹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이 문제는 사실 뭐 큰 문제도 아니고 사실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냥 1분 정도 시간을 뺏는 좀 작업인데 그냥 무시하고 참고 넘어가게 되죠, 보통. 아무리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게 자꾸 이러니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미 어떤 개발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파리나 크롬에서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 내용을 좀 기억했다가 자동으로 진행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브라우저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해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사파리에 익스텐션 설치한 모습이고 여기에 체크해 놓고 진행하면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처음 쓸 때는 설명을 막 읽어서 그런지 잘 안 돌더라고요. 잘 안 돼서 이게 또 크롬에서는 되고 사파리에서는 안 되나 보다. 저는 이제 맥을 쓰면서 사파리를 기본으로 쓰다 보니까 크롬을 써야 되나? 그렇다고 제가 쓰는 브라우저를 바꾸기도 좀 그렇고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나중에 좀 더 알아보니까 이제 크롬과 사파리 다 잘 되는데 이제 단순히 익스텐션만 깔면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설정을 좀 터미널로 바꿔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까지 바꿔주고 나면 잘 되는데 이미 그때가 됐을 때는 전 나름의 개발 작업을 시작한 뒤라서 결국 직접 만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결론을 밀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친절한 설명을 곁들이면 개발자가 아닌 분들도 좀 쉽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어요. 뭐 터미널 열어서 시스템 옵션 이렇게 꺼라.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설명이거든요. 개발자가 늘 하는 일이긴 한데 뭐 그런 핑계로 이 프로젝트에 또 시작을 합리화하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 이미 공개된 확장 프로그램이 이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은 뭐냐면 일단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쓰는 사람이 별도로 뭔가를 다운받아요. 다운받아서 설치하거나 아니면 온라인에 익스텐션 브라우저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찾아서 받아놓으면 마치 앱스토어에서 앱을 받듯이 브라우저 환경에서 뭔가 쓸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제가 동작하는 원리는 뭐냐면 브라우저 내에 어딜 가든지 간에 아니면 특정 사이트에 갔을 때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나 스타일 시트를 첨가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영어로는 인젝션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마치 원래 사이트에 있던 자바스크립트나 CSS 파일이 로딩 되듯이 그냥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특정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실행한다거나 문구를 실행한다거나 아니면 CSS를 조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게 원래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확장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그 원래 사이트를 조작하게 되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내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드블락 같은 거 있죠. 광고 차단 확장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은 광고가 뜨는 엘리먼트들을 임의로 제거해버리거나 아니면 안 보이게 처리하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스타벅스형 이제 확장 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제 스타벅스 로그인 창을 만나면 거기서 이제 특정 버튼을 대신 눌러준다거나 아니면 입력 필드 값을 미리 채워서 기존에 저장된 값을 채워서 통과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는 아주 잘 해결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해결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미 해결된 문제라서 재미가 없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미 해결돼 있으니까 이게 불가능하진 않다.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뭐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약간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냥 똑같은 방법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너무 사소하게 달라져서 그냥 똑같은 카피캣이 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한번 달려보는 형태가 되겠죠. 어쨌건 적어도 제게는 이제 뭐 저는 익스텐션도 개발해 본 적도 없고 맥용 앱도 예전부터는 개발해 보고 싶어 했는데 실제로 해본 적은 또 없어서 나름의 이제 경험이 되는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읽으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군데군데 재밌는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시면 뭐 좋아요, 댓글 공유해 주시고요. 추천 잘 눌러주시면 다음 편 더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번 편 간단하게 그냥 쭉 읽었고요. 조금 뭐 반응이 있다면 좀 뭐 개발 과정에서 몇 가지 팁들 조금 정리해 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또 개발자분들은 이렇게 뭐 굳이 이미 있는 글의 형태를 영상으로 정리하는 것까지는 좀 오히려 지겨하시는 것 같기도 해서 영상의 포맷이 어떨지 조금 뭐 회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해보긴 하는데 뭐 해보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그 다음 진행이 이어지면 또 남겨보도록 할게요. 글에 안 쓴 내용 잠깐 보여드릴까요? 일단 엑스코드로 막 짜고 있고요. 뭐 열심히 막 짜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인젝션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막 만들고 있고 앱 형태로 뭐 별도 과정 막 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뭐 앱을 그렇게 만들어 본 건 아니라서 뭐 조금 천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끝까지 만들어서 앱을 공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개발자 김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